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이승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띄워주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월가 격언 세린 메이. 이번 5월 증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상세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증시는 정말 숨가빴습니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가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5월 증시를 맞이하는 시점이 어느새 또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5월 증시 전망을 해볼 텐데요. 우선 5월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볼까요? 예,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뭐 대내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적 요인이 있을 거고 해외 요인이 있을 거고요. 예. 또 수급적 요인이 있을 거고 또 기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6월 대선 전국과 환율 변동성, 최근에도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 여기에 또 이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뭐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좀 안 좋은 요인이 국내적으로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외국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여전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어떤 해결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4월 달에는 없었던 이제 FOMC 회의가 5월 8일 날 열리게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과연 여기서 이제 미국의 금리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4월 달에는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거래소에서는 계속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그렇죠. 4월 10일과 직전 거래일 지난 이제 예. 금요일 날이었죠.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설 수 있을 환경이 조성되는지가 또 여기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세린 메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주제를 뽑아봤는데 예. 뭐 월가 격언의 세린 메이 고 어웨이. 네.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떠나라 5월에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이슈들을 먼저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는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정국을 앞두고 그런 얘기 나오겠고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FOMC 회의 같이 국제익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자, 5월장에 대한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 간단히 운을 띄워드렸지만 최근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급등락이 일어나는 시장 속에서 한동안은 정말 전부 다 인맥주 아니면 정책주 쪽으로 전부 수급이 쏠리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선거 테마주들 움직임이 너무나 활발했는데 잠깐 쉬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은 테마주의 움직임이 5월 달에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더 활발하고 더 도드라지는 것으로 투자자분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하나 없으면은 이제 좀 불안하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소외되는 것 같고. 자, 우선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네. 전체로 놓고 본다면 과거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과연 주식시장이 어땠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선거 전날에는 공교롭게도 전부 모든 대통령 선거 직전 날은 전부 다 상승했던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외가 없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1개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1개월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면은 뭐 50대 50 정도 좀 오른 때도 있었고 좀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좀 오름폭을 보여주는 사례가 좀 도드라졌고요. 1년 내 성과에서는 2번을 제외하고 지난 13대 대선 이후에 총 8번 정도의 8번 중에 2번만 하락하고 나머지 6번은 상승했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여 남아있는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시장이 크게 요동칠 요인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바이 앤 홀드 전략, 그러니까 사서 보유하는 전략이 좀 유명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아마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요동칠 그때마다 거예요. 이제 또 가능성 있는 종목을 뭐 선침해를 해서
보유하는 전략은 좋겠습니다만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좀 권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뭐냐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임 첫 해의 그 증시, 이 대통령 선거 후에 증시 영향을 보게 된다면은 보편적으로 국내 정책 요인보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은 글로벌 요인에 더 시장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대선부터 거의 뭐 40년치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전날에는 뭐 전부 다 올랐었고, 선거 전후로 1개월 그리고 1년 사이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 이거 참 눈에 잘 들어오네요. 자, 거기다가 시사점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섣불리 따라갔다가는 또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사실 이 대선 이야기가 가장 뜨거울 텐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볼 만한 이벤트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5월 FOMC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리에 대한 향방이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요. 미국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이미 금리를 인하를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돼 있고, 과연 이제 5월 달이냐 7월 달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심하게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9월 달 정도쯤 돼야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맨 좌측편에 있는 5월 FOMC 회의에서는 동결이 지금 현재 확률이 거의 90%로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압도적이네요. 6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하가 약 한 50%로 6월 달, 빠르면 6월 달에 0.25%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현재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달이 되겠는데요.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의 폭이 25bp일 것이냐, 50bp일 것이냐를 놓고 두 구간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50bp의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7월 달 정도쯤 되게 되면은 오히려 75bp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그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보호무역 조치 문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이걸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폭이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월, 6월, 7월 FOMC까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전망치입니다. 5월 달은 동결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점치고 있고요. 6월 달부터는 슬슬 내리기 시작할 텐데,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7월부터는 또 이 보폭을 더 넓게 가져가느냐, 이 얘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얘기를 참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금리 인하라고 하면 우리가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 이로울 것이다, 우호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물론 뭐 경기가 너무 나빠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막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그것도 부담이 되긴 할 테지만,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이 우호적이고, 또 미국에서 연준에서 또 매파적 발언 나오면 시장이 쇼크를 받으면서 또 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공식처럼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 우리가 이제 이 과거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결국은 주식 시장이라는 게 확률적 게임이다 보니까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유추해 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2000년대 이후에 인하한 구간 총 3구간을 네모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미국 S&P 500 지수는 여지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기간 중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부진함을 갖다 보이는 게 일반적 사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금리 인하가 결국은 또 악재라고 하냐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닌 게, 금리 인하 후에 2004년도, 3년도, 4년도 쪽에서 동결되는 구간에서 보게 되면 시장이 상승을 보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미국의 금리가 2010년도 이후에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진 다음에 보게 되면은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유동성 장세가 발생을 하면서 대세 상승기에 오히려 접어드는 상황을 보여주겠고요.
보통 또 금리가 인상되면 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안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오히려 금리 인상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과 그렇죠.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거에 반증으로 해서 예. 단기적인 테이퍼 텐트럼 이후에는 오히려 증시가 더 강하게 움직였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지수의 움직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금리 인하, 증시 축제가 터질 거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도 금리인데 사실 이것보다 요즘에 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요인들은 수급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간단히 해드렸는데 4월에는요. 이거래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정말 어디서 이렇게 팔 물량이 계속 나올까 싶을 정도였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뉴스 헤드라인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돌아온 외국인. 5월에는 과연 외국인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줄까요? 뭐 철새도 아니고 자꾸 돌아오기만 바라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판단 기준에서는 5월 달에는 좀 이전보다는 좀 나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 또 근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2023년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의 상황인데요. 어느새 100미 들어왔네요. 예, 여기서 지금 자료 화면 하나 더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달러 인덱스하고 종합주가 지수의 비교 차트입니다. 지난 2016년도 이후의 그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 여기서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은 달러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 구간에서 네.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특히 2020년에 달러 인덱스 약세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드디어 이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아주 기염을 토했던 상황이 있었죠. 저 때가 꼭지점이 3,300까지 갔을 때. 예, 그때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동조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이 주요한 원인을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인다고 해가지고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 여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물론 달러 인덱스의 구성 품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어떤 그 지수의 영향력을 갖다 보여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 수급의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냐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화면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이전에 이슈로 보자면 예. 원화 가치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6월 대선 전국이 끝난다면은 좀 정치적 국면이 좀 안정을 보일 경우에 원화 가치가 좀 약간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최근에 환율도 1달러당 1,500선에서는 이제 거의 막혀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위로 안 올라가니까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미국은 곧 금리를 인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책 금리보다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긴 합니다만 그 갭이 이제 메꿔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원화 가치가 심각하게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겠고 예.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외국인으로서는 좀 이제 다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전과 다른 포트폴리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 때 포트폴리오와 금리 하락기의 포트폴리오는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외국인들의 주식이 다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포트폴리오 교체와 더불어 가지고 주식시장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PBR이라고 하죠. 예. 이게 대략 한 0.8배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늘 저평가긴 합니다만 지금은 좀 심각하게 저평가죠. 예.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시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역시 우리나라 내부적인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6월달 대선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정책적 안정을 보이게 된다면 이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면모를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증시
강세를 예상하면서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만약에 미국이 0.5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시장의 충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차라리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분위기라면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지금 7월 달까지를 바라다 보신다면은 바이 앤 홀드 내지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굳이 구태여 잔파동에 휩쓸리지 말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낫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 쪽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7월. 이것도 향후에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7월 FOMC 결정 때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오늘 주제에 대한 결론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예. 결국은 이번 5월 달은 세린 메이보다는 네. 홀드인 메일이라고 요약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지켜라. 같고요. 예. 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인데요. 요즘 이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AI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AI 물론 뭐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AI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인터넷 기반이죠. IDC라고 하죠.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센터였는데 이게 이제 CDC 확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이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운영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SDS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LG CNS, 뭐 SK CNC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결국 이들 기업은 데이터 센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네. 이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파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AI의 산업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야 된다는 필수적이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운영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AI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센터 운영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알아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할 테니. 이 파이가 커지니까 이제 기업의 실적이 더 호전되고 좋아지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중에 탑픽 종목 하나씩 혹시 꼽아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업계 1위로 본다면 이제 삼성 SDS가 있겠고요. 네. 2위권으로 이제 LG CNS가 있는데요. 삼성 SDS보다는 제가 LG CNS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이제 뭐냐면 타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더 파이가 크고요. 예. 삼성 SDS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쪽의 사업이 더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기들 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까지 또 운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LG CNS가 좀 더 매력적으로 접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벌써 주가가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는 사이에 네.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도 잘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들 종목군들에 상당히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 공교롭게도 LG CNS나 삼성 SDS도 상장 초기 주가에는 한참 아직도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들이 앞으로 기업분들의 그 실적이 좋아진다면 지금부터 접근해가지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석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마토 투자클럽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 5월 증시 전망 아주 상세히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